다음 질문은 지방 가치성장 투자와 서울 하급지 간의 고민입니다. 입지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는 가치성장 투자의 관점, 지금은 시장에서 투자금 3억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에 먼저 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방에서도 부산 해운대구라든지 대구의 수성구, 대전 서구 같은 지역은 입지 가치, 즉 독점성이 있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했을 때 가치성장 투자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의 생활권별과 단지별 차이는 있지만 그런 입지 독점성을 보이는 지방 지역들은 투자금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면 서울의 하급지를 뛰어넘을 만한 지방의 입지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주셨어요. 자, 대구 수성구에 있는 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편한 세상 범어 단지를 가지고 왔고요.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가격적 매력을 느끼면 이런 단지들을 먼저 매수세가 붙습니다. 아직 대구 내에서 전혀 이제 반등이 되지 않은 단지들도 있지만 최상급지의 랜드마크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이미 보였고요. 전세가는 여전히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구로구에 있는 개봉 4만 단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상승장에서 보면은 7억 가깝게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20년도 8월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범어 단지를 매매가 6억 5천에 전세가 4억 5천으로 매수할 수 있었고요. 구로구에 있는 개봉 4만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8월에 매매가 5억 3천, 전세 3억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투자금 같은 경우에 구로구에 있는 단지가 조금 더 들어가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자, 이 두 개 단지를 비교해 보면 대구에 있는 이편한 범어 같은 경우에 9억 7천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20년도 8월에 매수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세 차익으로 해서 3억 2천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5급지에 있는 개봉 4만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인근에 있는 단지이지만 전고 6억 9천으로 해서 시세 차익이 1억 6천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방에서의 최상위 급지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을 매수해서 중장기 보유하는 전략이에요.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은 투자금이 지금 많이 들고 그 투자금으로 다시 서울이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우선적으로 보라라는 말을 하는 거지, 이미 수도권에 너무 많이 오른 시장은 상대적으로 광역시의 핵심지가 덜 올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꽤 괜찮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마포, 성동이 구축 못지 않은 그 단지 레벨이 되는 곳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싼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과 투자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부분은 지방 가치 성장 투자는 가치 대비 쌀 때 매수를 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수익률보다는 내가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투자금에 주목하는 거죠. 적은 투자금을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단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수익률 때문에 여러분들이 쪼개어서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런 시장은 수익을 고려해서 들어간다. 수익금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좋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사서 그냥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땅의 가치가 있는 곳, 지방광역시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입지적 독점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 같은 단지는 대전의 찐 부자들이 그 단지에 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차가 됐을 때 그 단지는 재건축 사업 대상으로 했을 때도 어때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위치, 학군, 커뮤니티 이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지방 가치 성장 투자로 접근할 만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의 1, 2급지를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100만 도시다라고 하면 2급지까지 내려오기는 애매하고요. 1급지 내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같은 입지 내에서도 단지를 선별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까지 볼 수가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중구 단지까지 볼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동구가 한참 이제 들어오고 있지만 중구에서 보면은 청라 언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이제 대단지들이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 둔산동, 광주 봉선동, 울산의 옥동 정도는 가치 성장 투자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광주에서 봉선동, 봉자라는 말만 꺼내도 어때요? 나의 직업적 위치, 그리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 대대로 어떤 분이었는지를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봉선동이란 단어 하나가. 그만큼 가치성장 투자로 접근할 때 이게 수도권에서만 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투자금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을 뿐이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서울에서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먼저 보는 거고요. 가격적 특징은 낮은 전세가율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단지들은 전세가의 움직임이 그 중하급지에 있는 다른 단지들보다 빨리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광역시에서 얘네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입지 좋은 신축 단지들의 전세가 흐름을 보면 됩니다. 전세가가 먼저 움직이면서 매매가가 확 이렇게 달아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매점 차이가 가격이 빨리 달아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낮은 전세가를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역시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1, 2급지에 들어갈 때 자본금이 있으신 분들이 떨어질 걸 일부 감안하면서 그냥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지방광역시 안에서 가치성장 투자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점 차이가 이제 근접했을 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달라붙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밑에 있는 단지들에 비해서 매매가가 빨리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사지 않으면 다시 내가 수성구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매수세가 이제 붙으면서 신고가 갱신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매도를 고려한 매수입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수도권 안에서 가치성장 투자는 투자금적으로 한번 이거를 저울질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3억으로 서울을 먼저 보라는 거는 보유와 매도의 관점에서 지방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성장 투자로 접근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하는 이상 매도를 고려한 매수를 늘 진행해야 되는 거 맞아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질문에서는 먼저 지방에 1억이를 하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매수만 들렸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자, 지방은 언젠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매도를 고려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야 된다는 건지, 매도를 했을 때는 매수자가 왜 대부분 실거주자라고 가정을 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방 투자는 투자 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오는 시장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치성장 투자로 접근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얘 태생 자체는 매도를 염두한 투자가 거의 8, 90%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방 실전반을 듣고 열심히 임장하고 뭘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매도에 대한 플랜도 늘 염두는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불려서 더 좋은 자산, 수도권 쪽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런 자산을 쌓기 위한 중간 과정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방 투자자가 아니라 전국구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은 대략 5천에서 6천 정도만 벌고 나와도 괜찮다. 200%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5천을 넣어서 지방광역시나 중소도시 안에서 모든 단지를 일괄적으로 1억을 벌고 나와야 돼요라는 거는 오히려 그 금액을 달성하려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여러 가지 중간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너무 낼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빈 땅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해주면 어때요? 내가 매수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공급 물량들이 갑자기 조사하면 막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잘 되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천안입니다. 천안. 네, 행정적으로 이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허가를 내주는 걸로 해서 국가에서 상까지 준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천안 보면 어때요? 여기저기 계속 공급이 많잖아요. 네. 지방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고, 중간에 포항의 사례도 최근에 그랬고, 내가 매수할 때 대비해서 물량이 확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짧아서 잘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원치 않은 장기 보유가 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했던 가치성장 투자는 장기 보유가 가능한 곳이에요. 걔네들은 10년 보유, 5년 이상 10년 보유해도 되는 곳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역시 핵심지에 있는 입지 좋은 신축과 구축, 땅의 가치가 있는 거는 재건축으로도 충분히 관심도가 있고 학군 때문에 또 선호하는 구축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예외적으로 5년 이상 보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5년 이내의 보유 기간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즉, 물론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5천에서 6천을 벌고 나오면 가장 깔끔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투자금 대비해서 그만큼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고 중간에 역전세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5년이다라고 하는 거는 막상 내가 기준을 지켜서 소액으로 해서 신축 단지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4, 5년 정도는 지켜볼 수 있는 인내가 지방시장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보유기간이 짧은 거지 1, 2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고 반드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막 확신에 차 있으면 그것대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투자 잘못한 건가? 네. 그때 왜 내가 지방투자 싫던 말을 들었지? 라고 스스로 막 이렇게 자책하실 거잖아요. 멀쩡히 너무 투자 잘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원인 분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소도시라고 하더라도 4, 5년 일단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전주 지역을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주 지역에 있는 하가더 로맨스라는 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이제 그래프 보면 어때요? 이미 정고점 이제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매매 거래가 전세 거래에 비해서 어때요? 더 활발하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그냥 사고 싶지 않아도 사야지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역들, 울산, 전주 같은 경우가 이제 줄 서서 정말 세입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들인 거고, 가만히 있는 데에도 사장님이 혹시 집 팔 의향이 있냐 이런 걸 알아서 매도를 하라 그렇게 전화 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공급을 보면은 한참 이제 물량이 많아서 힘들었던 시장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전주 임장을 할 때 전주에서 태어나고 진짜 그 오랫동안 살았던 월부 투자자도 전주는 아니라고. 근데 왜 여기 임자 가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전주는 아닌데. 근데 그 뒤로 이제 투자 실제 소액으로 진행하면서 이미 수익을 내고, 예, 성과를 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힘든 시장을 뒤로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규제가 생각보다 되게 전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강하게 예,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소액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한참 임대차법 나오면서 이때 소액으로 확 들어갔었잖아요. 자금 출처 조사가 예, 나온 지역이 전주 지역이었어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막 오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간 되게 여러 지역들이 있었는데, 근데 자금 출처 조사 많이 좀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이 예, 전주시였었어요. 예, 그러던 시장을 지나서 공급이 물량이 너무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고요. 전세 매물이 없어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나는 투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주에 이게 터전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처음에는 왜냐하면 긴가민가 할 때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먼저 매수를 해요. 이게 확실하게 저가치다라는 저평가되었다라는 그 기준이 확실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에 내가 충분히 진입하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투자자들이 뭔가 좀 먼저 반응을 보이고 계속 안 사고 있다가 한텀 이제 오른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이미 많이 난 단지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대신에 매매가가 팍 튀어버리면은 전주가 뭐 살기 좋은 곳들이 있고 연식이 좋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금으로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물음표가 투자자로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지역을 들어가는 거는 예, 거의 이제 사라지는 시기가 된 거죠. 이미 나는 수익을 내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투자자가 받아주려면은 계속 더 올라야 되고 매전 차이가 계속 붙어야 되는데 매매로 전환된 실거주자들도 참여하다 보니까 매매가가 확 달아나 버린 거죠. 그래서 실거주자한테 팔고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공급과 별개로 해서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이거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황금성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호도가 분명한 단지를 들어가서 그 다음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단지여야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변동하고자 할 때 이게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투자금에 그냥 초점이 되어서 너무 하급지에 선호도가 밀리는 단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못 팔아서 그냥 계속 보유해야 되는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이제 이런 시장은 정말 매도하고 나오기에 좋은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전주 시장을 다시 좀 임장을 하시고 다른 지역에 만약에 보유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매매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물량이 없을 때 지방 도시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지금 전주 시장인 거잖아요. 네, 이런 지역을 한번 임장을 가보는 것도 필요하고 나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지금 대구는 못 들어가는데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공급이 많았을 때 심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지역 이제 임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장의 모습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시 수도권으로 왔을 때는 한참 이렇게 불붙은 수도권 서울만 볼 게 아니라 당장 투자가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디를 가는 거냐? 평택 이런 데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외곽. 그리고 남양주도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핵심지 메인만 갈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시장들을 가서 보면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기반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네, 각 기수마다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네,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강의 내용 자체가 매번 바뀔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단순하게 인보를 작성하는 거에 넘어서 잘 쓰고 싶은 분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먼저 내용을 보면 현재 특정 업종이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인 지방 도시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 기반 산업 경기와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다. 중간중간 강의에서 언급해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기반 산업의 경기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타 지역 갔을 때도 단순하게 내가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구나 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발전을 조금 해나가면서 인보를 하는 거를 작성을 하고 지역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지역의 기반 산업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사고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서 실제 기반 산업 경기가 아파트 가격에 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역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사고의 프로세스를 내가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압박 속에서 울산 기업 전망이 2달째 먹구름이다. 자, 25년도 나온 기사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두운 미래를 이제 전망을 했는데, 자, 울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볼까요? 대공원 한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세 매매가 네, 흐름을 쭉쭉쭉 계속 이어가고 있죠. 공급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매, 전세 모두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기사대로 이 울산 시장 자체가 어때요?
가격이 조정받거나 뭔가 어두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매매, 전세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지역의 산업 경기가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근거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울산 동구에 있는 단지를 가지고 한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성원 상태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선호도가 좀 높았던 구축 단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근에 자이 이제 단지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더 이제 선호도가 더 이제 좋은 단지로 이제 넘어갔지만 이전에는 또 나쁘지 않았던 단지였고요. 자, 이 단지의 가격의 흐름을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했던 기간을 끊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10년에서 14년은 현대중공업이 화랑입니다. 실제 울산 동구 이제 임장하고 매물 보러 가면은 이 현대중공업으로 해서 진짜 이 도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체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또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울산은 현대 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자동차,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업과 관련해서 지역이 엄청나게 밀접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호황기였어요. 2010년에서 14년에는 이때 호황기는 집값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5년도에서 18년도는 매매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선업이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량 실직 사태를 맞이하게 돼요. 그에 따라서 이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탈하게 됩니다. 실직했기 때문에 굳이 그 도시에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직장을 찾아서 다 이탈하게 됐고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집값이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19년에서 21년도는 전국적으로 워낙 이제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울산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많이 섰었고, 그래서 매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이 나오게 되면서 전세가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해서 진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너무 많은 돈이 풀리고 금리가 이제 낮은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그 뒤로 21년 꼭지를 찍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고금리 상황이라든지 울산 자체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들이 너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동구 사이즈가 되게 작은 구인데 그 안에서 수요는 한정적인 거에 비해서 물량이 갑자기 너무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조선업 경기랑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게 어때요? 2018년까지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금리나 정책의 변수로 더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그 과거의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투자의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을 깊게 파고들어 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울산을 뭐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울산과 비슷하게 엄청난 기업 하나가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곳에 들어갔을 때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상태에서 스스로 답을 하는 훈련이 보고서에 담기면 여러분들이 투자랑 좀 이어질 수 있는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오는 지역 분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계속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가끔 보고 싶은 그런 분은 없으시죠? 네, 뭔가 진짜 사랑하면은 자주 만나고 싶어요. 간혹 이제 월부 생활하면서 저 연애 언제예요? 뭐 결혼 언제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다.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11시까지 보고 쓰고 12시에 가서라도 30분이라도 보고 올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연애를 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은 자주자주 보고 싶어요. 근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내가 관심을 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은 그냥 한 번 더 가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차표 한 번 더 끊어서 그 지역 한 번 더 가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선호도가 분명해지면서 일정 기간이 됐을 때 딱 투자를 해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한 관찰을 정말 깊게 들어가야지 좋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특이한 점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울산을 인정했을 때 다 여기저기가 다 이제 현대랑 관련된 도시다라는 거를 느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대로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제 중공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또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시의 어떤 특이점을 찾으면서 투자적으로 연결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현대 관련 고연봉자들이 거주하는 지방의 광역시로서의 특징이 있구나라고 한번 관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부동산 관련 요소랑 이거를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현재 이런 가격의 변화라든지 이 지역에서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변화를 일으킨 요소들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직장, 산업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 교통적인 측면, 공급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짓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 연관성을 스스로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군 때문에 이런 건가?
교통적으로 해서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이 편리해져서 이게 가격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는 산업의 호황기와 불황기 이럴 때 아파트 가격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일까를 물음을 이제 확장해서 던져보는 거예요. 핵심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진짜 알고 싶은 투자의 본질과 연관된 질문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투자를 해도 될까? 특정 산업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 투자에 있어서는 영향은 주고 받지만 그래도 내가 냉정하게 가격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투자해도 되는 걸까를 한번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는 없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을 지금 시기에 들어가는 게 괜찮은 타이밍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임장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디 이사 가세요 하면은 그 천안에 있는데 근무지 자체가 이제 평택으로 막 다 옮기는 경우나 동탄으로 막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어떤 특정 시기에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천안에 거주하다가 동탄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좀 체크를 너무 그 특정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다 거주하는 상황인데 다 이제 근무지 자체가 합쳐지는 과정이면 직격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임장한 것과 자료 조사한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그 가격대의 흐름을 분석을 하면서 시장과 연결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투자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만 최대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뭐 겁을 먹거나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맞진 않고요. 지역 기반 산업이 영향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늘 시장 가격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럼 내가 4, 5년 동안 이 지역의 공급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기에 투자로 들어가는 것도 울산 동구나 울산 북구 지역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2023년에 누군가는 들어갔겠죠, 빨리.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보다 더 여러분들의 지역 분석이 더 입체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자료 조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그거에 최대한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좀 한 단계 좀 나아가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투자적으로 좀 힘들게 다루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내용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보고서는 이런 질문이 하나도 없는 보고서야 하면서 또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단계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저도 초창기에 이런 거 전혀 못했어요. 그냥 배정받아서 가라면 가고 그리고 그 너바나님 앞에서 지역 분석한 보고서 발표하라고 하면은 나가서 발표하고 실제 저희 초창기 그렇게 했거든요. 너나님 보고서 발표하세요. 그럼 나가야 돼요. 마스는 나가서 땡땡 지역 분석한 거 발표하세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날 누가 발표할지 몰라서 더 스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준비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단계별로 더 적응시켜 나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창원이 제2의 전주가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방 물건은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급에 따라 오르는 시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주와 울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현재 이런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방 투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을 실제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엄청 저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창원 지금 마산 하포구 임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3년 공급 양이 수요 대비 부족하기 때문에 전주랑 울산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시장 분위기는 전세 물량이 소진이 되면서 전세가 들썩거리고 있대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어깨가 들썩거리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이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었고 교방 푸르지오라 롯데캐슬 프리미어 신축 5구가 3억 중반 8사 같은 경우에는 4억 초반으로 충분히 싸고 적은 투자금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주 상승장의 초기와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자, 말씀하신 이제 지역을 지도로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는 창원 이제 성산구, 의창구가 있고요. 마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왼쪽에 해원구랑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포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과거에 창원은 순수 창원시와 순수 마산시, 진해시가 세 개의 시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 창원 특례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 그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창원, 마산 하포구, 창원 마산 해원구로 해서 이제 구의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메트로시티 2단지를 이제 가지고 와서 볼 건데, 요 단지는 가끔 이제 초창기 월부 시작하기 전에 너나님의 그 방탕했던 생활들을 회상할 때 그 야구장 갔던 지방에 이제 야구장 원정 경기도 막 보러 갔다는 데가 여기 창원 NC파크 여기 있죠. 요런 경기장까지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메트로시티 2단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 양덕 생활권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폭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마산을 사신 분들은 마산역에서 너무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원 쪽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교통적인 측면에서 중간에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 해원 쪽에는 양덕 생활권을 선호를 합니다. 여기에서 메트로시티 이제 2단지를 가지고 왔고요. 1단지에 비해서 2단지가 이제 연차가 좀 이제 늦게 이제 들어온 단지고 구조로 보면은 옛날 구축단지 1단지가 더 잘 빠졌는데 얘가 이제 좀 더 늦게 들어오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1단지에서 2단지로 많이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선호하는 단지다 보니까 매매 전세 흐름이 어때요? 먼저 좀 이 지역 안에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창원 전체, 시 전체로 이제 공급 물량을 보면은 올해 이제 물량들이 있는 것은 이쪽 지역이 아니라 성산구라든지 좀 메인 지역으로 해서 물량들이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26년, 27년도에 물량이 아주 수요 대비 부족합니다. 마산 해운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지금 900세대 이상 물량 있었던 거는 공급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거의 소진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주변에 인근에 있는 이런 신축 단지들의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든 거를 볼 수 있고 기축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던 전세들이 좀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죠. 마산 합포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5년도에 물량 일부 있지만 26년, 7년도에는 물량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해운 합포구에 올해 물량이 마무리가 되면은 향후 지금 2년 동안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청주라든지 천안시장은 상대적으로 창원과 비교했을 때 공급으로 따지면은 물량들이 좀 더 많은 구간이어서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마산만 이제 아이파크 단지를 가지고 왔는데 기존의 창원에서 좀 돈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구축 단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앞에 어시장이 있어요. 현금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현금 부자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에 관공서가 있어서 안정적인 그 공무원들이 거주하기에도 되게 좋은 단지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는 좀 선호도가 뚜렷한 단지인데 정세가 흐름이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 이제 눌려져 있다 보니까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인근 단지들이 주고 있고 질문에서 줬던 이제 단지는 프로지오 지금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딱 들어올 때 시장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솔직히 좀 비혼의 단지이기도 해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할 때 창원 전반적으로 뭐 지방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신축임에도 가격이 탄력을 받아서 막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지는 못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전세 물량들 많이 여기도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축을 해서 먼저 옆에 들어와 있던 단지가 창원 오토캐슬 프리미어라는 단지인데 전고에서 보면 5억 이상 30평대가 돌파한 상태에서 어때요? 뚝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투자금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점에서 보면은 매전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지만 그에 비해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 물건에 따라서 내가 빨리 이제 전세를 빼야 되는 그런 가격선으로 봤을 때는 30평대 이제 신축이 투자금이 아쉬운 건 사실이다. 그러면 매매가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창원 내에서 완전 최상급지가 아닌데 거의 이제 1억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가까워지면은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 이상으로 조금만 더 보태면 1억 3천, 4천으로 살 수 있는 게 인근 부산에 널려 있거든요.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지역 내에서는 신축을 선호하는 단지지만 그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투자금을 따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 평형을 조금 더 좁혀서 30평대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뭐 내 예산에서 신축에 20평대로 해서라도 일부 수익 내면서 빨리 나오겠다라는 전략을 해서 비교해 보시는 건 괜찮지만 거의 부산과 견줄만큼의 투자금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거는 굳이 창원에 억대가 넘어가는 투자금이나 1억 가까운 투자금으로는 추천하고 싶진 않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랜드마크 단지의 선호도 높은 신축 단지는 전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올라가면서 투자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제가 몇 달 전에 강의할 때보다 더 지금 계속 달라붙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선호도 높은 단지들의 흐름을 후순위 단지도 지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과 그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꽤 선호도가 높은 이제 준신축 정도 이런 데는 같이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창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싸면 빨리 오른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자, 저평가되어 있어요. 가격이 싸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싸니까 빨리 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최상의 투자처여야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대로 얘가 먼저 안 오르니까 애가 타시는 거거든요. 공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 얘가 본격적인 흐름을 가져갈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조금 눌려져 있다가 그 상태에서 매정 갭이 더 확 달라붙을 때까지 보합 상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선호 단지는 이게 빨리 반응을 보이면서 달아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전주나 울산 정도까지 이제 가격이 번지는 거에 있어서는 그 속도 부분은 이 지역별로 다시 또 잘 살펴보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됐을까요? 네. 다음은 이미 오른 지역의 매도 전략입니다. 울산같이 한 단계 오른 시장은 2년 뒤에 매도 전략을 취함으로써 빠른 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의 저환수 원리 중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황금성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건지 즉 한 단계 좀 가격이 오른 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이번 기수에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 지역을 이제 어떤 매도 전략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이제 질문 주신 분은 23년도에 전주를 이제 투자를 했었고 1월에 전주 물건을 매도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매도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부동산 사장님 가격에 이제 휘둘리다가 전세로 다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매도를 시도하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색빈 지방 물건의 매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즉 울산과 전주가 이미 전세 매매가가 어때요? 흐름이 일부 최근에 이제 있었던 지역의 공통점이죠. 자, 울산의 경우에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어떤가요? 여전히 수요 대비 계속 부족한 구간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달천 아이파크 1차를 가지고 왔어요. 북구에 있는 좀 구석에 있는 단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런 단지마저 어때요? 전세가 흐름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왼쪽에 달천 아이파크 인증했을 때 사장님이 이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내세운 거는 일단 공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밤에 캄캄해져서 빛공해가 없다. 제가 이제 매물임장을 많이 했지만 빛공해가 없다라는 거를 어필하시는 분은 네,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위치 자체가 북구가 이제 남구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역도 저렇게 전세가 많이 올랐고요. 북구 안에서 연식이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오토밸리로 이제 중파크 같은 경우에도 전세 흐름이 네, 엄청나게 좋은 걸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가 좀 더 외곽에 있다 보니까 매매가 반등하는 속도는 매곡 쪽에 있는 것보다는 좀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는 울산 동구 쪽에 있어요.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지역 기반 산업과 관련해서 서부성원 상태를 가지고 왔죠. 그 단지보다 좀 더 들어가야지 있는 연식이 그보다 더 괜찮은 단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전세 흐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울산은 최근에 전세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의 매도 타이밍을 놓친 거를 복기를 해보니까 전세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특히 이게 만약에 전세가가 단기간에 1억 가깝게 오른 시장들도 있거든요. 그럴 땐 진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시즌이었다라는 게 복기가 되더라고요. 전세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지방시장에서는 매도를 생각하고 그 플랜을 짜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매도 전략으로 봤을 때 유리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일단 매전이 어때요? 정직하게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가 흐름에서 여러분들한테 누구누구님 헤어져서 아쉽지만 이 지역 단지 매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봤었냐면은 이 매매가 올라가는 거에 기분이 막 심취해 있어가지고 더더더 오르겠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물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네. 언젠간 잘 팔고 나올 건데 네,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복귀해 보니까 이 역시 지방시장에서 이제 매도 경험을 그 물건을 통해서 저는 세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격이 한 단계 오른 지방시장을 지금 진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 실제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평가 초기에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 낮고, 그쵸? 그분은 가장 베스트인 시기에 투자로 들어간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울산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전주가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에 있어서 시장 진입할 때 싼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소수 10% 정도는 전주시장, 울산시장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안에서 또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금 대행이 되는 분들은 어때요? 빨리 싼 구간에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잔금이 잘 안 된다거나 딱 투자금이 소액으로 있는데 이거 쓰면 이제 없는 거예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공급이 중심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지역을 들어가서 역전세로 투자금이 2, 3천이 더 들어요. 내 연저축하는 금액으로 해서 1,500 모으고 있는데 그게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공급 물량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근데 그런 경우 2, 3천이 더 투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완전 나한테 또 소액 투자처가 아닌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시장을 진입을 해야 되는 소수 일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누군가는 파는데 왜 저는 이거 투자로 들어가도 돼요라는 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개인의 포트폴리오와 투자금에 따라서 이게 전략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자금도 된다라고 하시면 더 싼 구간에 역전세 구간 이제 잘 버틸 마음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수 전략으로 따졌을 때는 후순위 입지 단지들까지 가격이 다 오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지역 안에서 A급지, B급지, C급지까지 가격이 다 번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이제 끝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로 확 번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살짝 한 단계 오른 건지 지역 전체에 그 단지마저도 올랐다고 할 정도인 단지까지 다 퍼졌는지를 보면서 이런 데는 매수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는 거고요. 특정 이제 개별 단지로에서도 보면은 소액으로 해서 여전히 울산이랑 전주에서 저는 그런 투자처들이 보이거든요. 진짜 자본금이 없으신 분들이 연식 나쁘지 않고 좀 그 다음에 팔고 나올 만한 물건인데 소액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어가는 게 공급이 부족한 게 그런 분한테는 어때요? 가장 큰 매력이 되는 거고요. 다만 공급 부족하니까 지금이라도 아무거나 사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못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황금성 여전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매도할 때는 지금 현재 전주와 울산은 수익 내고 매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뒤섞여 있어요. 특히 매도하시는 분들의 분포가 많은 곳들이 전주시장인 거고요. 울산은 전주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아주 적은 수익이라도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지역을 들어가서 매도하고 이제 나오시는 거고요. 보유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작년에 들어갔다, 울산을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년 정도는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전주 혹시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반드시 내년에는 팔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행여라도 올해 들어갔다, 2년 정도는 채고 바로 그냥 나오는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공급 없어서 계속 오르네라고 심취해 있으시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가격적으로, 자, 대전제 여러분들 다시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제는 내가 작은 대응이 되면은 가장 싼 구간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 근데 내가 지금 투자금으로 들어갈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한 단계 가격은 올랐지만 공급이 이슈가 전혀 없어서 리스크 대비 측면에서 이게 오히려 나한테는 내 자본금으로 최선의 지역이다라고 하면 투자로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은 가치가 높지만 투자금이 아쉬워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치가 있으면서 아직 고점 대비 많이 회복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저평가 단지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지방 투자인데 투자금이 아직까지 너무 많이 든다. 아직 전세 상황이 상승 자체가 확실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 많이 들지만 선호단지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좋은 단지를 고를 수가 있고, 단점은 투자금이 많이 드는 시기인데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투자금을 좀 많이 해서 가져갈 것인가, 지방 안에서 중간 정도의 선호도 있는 아파트를 전세가가 더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투자금을 적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주셨어요. 자, 부산에 있는 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명륜 힐스테이트라는 단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어때요? 매매가로 봤을 때 전고가 9억 이상 돌파한 모습을 보이죠. 선호도 높은 단지들이 지금 현재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매전 차이로 어때요? 몇 억 단위로 해서 투자금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얘가 선호도가 높은 단지인 거는 맞는데 좀 전에 어때요? 창원에 1억 이상의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본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지 선호도 자체로는 괜찮지만 실거주자가 아닌데 순수 투자자로 봤을 때는 어때요? 부산이 아니라 이 정도 투자금이면 수도권으로 해서 매수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투자금이 드는데 부산 안에서 매수하는 거는 정말 이런 시장 상황이 가격이 이제 눌려져 있을 때 실거주 마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실제 지방투자 실전반까지 수강하시면서 대구 내지 마련하신 분들, 부산 내지 마련하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순수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해서 살 수 있는 퀄리티 대비해서 거주를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매매가가 좀 더 높은 가치 있는 단지를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사는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순수 투자로는 투자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 이상의 투자금이면 경기권도 충분히 보는 게 맞다. 3억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서울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부산은 지금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어도 매매 전세 상승 흐름이 생각보다 더딜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대구보다 빠르다는 것이 뿐인 거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일지는 모른다라는 거고요. 근데 한 달 한 달 조사하다 보면은 뭔가 살짝 그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의 신호들 있잖아요. 전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도로에서 중심지인 곳들이 아까 제가 가치성장 투자로 보유해도 되는 곳이에요 하는 곳 있잖아요. 임장 안 가보신 분들도 전세 매매 그 상세 검색으로 해가지고 숫자 보면은 다 빵빵빵인 단지 너무너무 지금 많아요. 실제 제가 부산을 투자로 들어갔을 때가 지금 시장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그때 임장지가 부산이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임장하고 나는데 여러분 이제 투테리닝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식사할 때 원형 테이블 중국집으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이 거리가 투타하고의 거리가 원형으로 해서 되게 가깝다 하면서 이제 중국 그 원 테이블에 있는 데를 이제 가는 그때 짜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임장하고 난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설레지 않냐고 했는데 그 식당에 이제 앉아 계신 좋은 분들이 계속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엄청 거래가 활발하게 막 되는 시장, 흐름을 타는 걸 이제 보면서 매수세가 이제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휴가 내어서 진짜 그 지역을 많이 임장을 가서 실제 그때 당시에 많이 투자를 진행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산 같은 이런 도시들은 시장이 한 번 딱 불이 붙으면은 엄청나게 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면서 일단은 잘 지켜보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도권과 대비해서 뭐 어디가 먼저 빨리 오른다라는 거는 저도 뭐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싸다고 해서 가격이 먼저 오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투자금을 따졌을 때는 1억대 구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요. 더 줄이면은 외곽으로 가거나 애매한 단지들 들어가고, 확률적으로 보면은 1억대 구간에 선호도 높은 구에서 그래도 꽤 선호도 있는 단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그럼 그 수도권 안에서 좀 입지가 밀리는 곳을 선택을 할 거냐? 광역시 안에서 메인 구에서 꽤 괜찮은 단지를 선택을 할 거냐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게 맞고요. 2억 이상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막 매도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잖아요. 매도의 난이도가 지방이 훨씬 높아요,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좀 더 확실하게 필요한 건 지방은 맞다. 그래서 운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사놓고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현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에서는 아까 이 질문자분이 말했던 만약에 뭐 3억으로 살 수 있는 진짜 더 최상의 단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순수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그 단지보다는 급을 조금 낮춰서 1억대 구간에서 투자처를 찾는 게 더 효율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보 작성과 관련해서 압축적인 인보를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1년 7개월간 직장도 다니지 않고 오로지 월부에만 24시간을 투여했습니다. 정말 24시간 맞나요? 네,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는 건데 아직도 인보를 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인보를 20개째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쓰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몇 명이 될까요? 20개 인보를 쓴 투자자가. 그런데 시간이 너무 줄어들지 않는다. 데이터 가공의 시간을 줄이고 투자 생각으로만 가득한 인보를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 갈아넣는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사전 인보 체인 마감 3일 전부터는 24시간 인보만 쓰고 있는데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압축적인 인보를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랑 핵심되는 정말 보고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초반에는 양적으로 많이 써보는 것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뭐가 투자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변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양적으로 이거 넣으면은 그 지역을 입체적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투자할 때 다 쓰이나요? 라고 하면 물론 안 쓰이는 정보들도 초창기에 담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인보 쓰면서 투자할까요? 전 인보를 쓰지 않거든요. 매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초반에 양적으로 채워 넣으면서 어느 정도 체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물만 보고 와도 그 안에 선별해서 투자를 딱딱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방향성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10년차 투자자로 해서 제가 1년 12달 보고서를 쓰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요. 계속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나는 인보가 체질이다. 나 매달 매달 쓸 수 있는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인보를 잘 쓰기는 쉽지 않고요. 늘 쓰고 나면은 저도 딱 그 제출하고 났을 때 마음 한켠에 늘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게 이상하게 인보더라고요. 뭔가 다 갈아서 넣은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초반에 양적으로 이렇게 채워 넣었던 인보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장표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내가 취합을 하고 가공을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장에 피땀 눈물이 어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허리 부러질 정도로 앉아가지고 막 3-4시간 갈아 넣어서 한 장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 자식 같은 장표들을 어떻게 버리라는 거예요?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보를 150장을 쓰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100장으로 줄여서 가는 단계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장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투자와 연결되는 장표만 남기고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장표는 그냥 삭제하겠죠. 근데 그래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고 지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인보 자체를 잘 쓰는 거에 본인이 스스로 심취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임장과 인보가 다 중요한 건 맞아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건 맞지만 인보 자체를 내가 잘 쓰는 거에 여러분들이 심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 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강제적으로 150장 썼을 때 이루어졌던 지역 분석이 100페이지에서 그 정도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그냥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30페이지 줄이자. 네, 그러면 갈아넣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제가 24시간 이거를 붙잡고 있었는데 시간 똑같던데요 하는 거는 앉아있지 집중은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해야 되니까 대다수의 지금 실전반에 이제 오신 분들이 해야 되니까 불안해서 앉아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순수하게 그 시간을 내가 밀도 있게 쓰고 있냐에 있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강의 준비하면은 날밤 새워서 며칠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럼 오히려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뇌가 정지되는 느낌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저는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고 나서 이걸 해야지 새롭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적정하게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장표를 일단 줄이라는 거고요. 몇 페이지 안에 지역 분석을 다 담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압축적 인보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해서 투자의 우선순위, 내가 이 지역 다음에 투자로 왔을 때 이거 우선순위로 살 거야. 이것만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투자 기회를 줬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생활권과 이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정리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해 가시고요. 인풋을 줄이면서 아웃풋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저는 보고서 내용 고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인풋을 줄이는데
이전만큼의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시간을 넣어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가정 다 내팽개치고 이걸 해나가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10년을? 순자산 10억, 30억 달성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점차 줄이지만 이전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 단계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두의 전환이 아직 안 돼서 익숙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시간을 줄인다고 장표를 줄인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밀도 있게 시간을 쓰면서 해야지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내가 체력적으로 나빠졌는데 운동하면서도 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기다려주는 가족들이랑 여행도 한번 갔다 올 수 있고요. 늘어지게 붙잡고 있는 것만이 능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장하는데 양적 투입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보세요. 어느 정도 되게 많이 썼다. 근데 이제 저 세 번째 보고서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아닙니다. 양적으로 한번 넣으면서 뭔가 뇌를 확 열어주는 주실 필요는 있어요. 초반이라고 하면은. 근데 어느 정도 채워지신 분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만 남기겠다라고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